이제는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이 아이폰을 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시겠죠. IT도 패션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다들 아이폰 12 구매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구매 예정이신가요? 또 그게 아니라면 올해는 구매 예정이 없으실까요? 사실 오늘 주제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애플 제품을 사용한 게 거의 12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 많다를 느꼈죠. 지금은 당연히 예전보다 편리해지고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아이폰을 처음 쓰시는 분들에겐 어느 정도 꿀팁이 될 수도 있고, 예전부터 쓰시던 분들께서는 이미 아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모르는 기능이 있을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iOS 14 기준의 아이폰 사용 꿀팁? 최신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쉬운 사용 기능입니다. 그동안은 어소시티브 터치로만 주로 이런 기능을 사용해왔는데요, 이젠 업데이트를 통해서 뒷면도 터치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 뒷면 탭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2중 탭, 3중 탭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스크린샷처럼 간단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짜잔, 이렇게 요즘 같은 시기에 QR코드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이렇게 되시는데요, 일단 단축어 앱을 여시고 동작 추가, 앱에서 사파리 선택, URL 열기, 그리고 본인의 QR코드 URL을 복사하고 단축어 앱으로 돌아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설정해주면 단축어 설정이 끝나는데요, 이제 뒷면 탭 설정에서 저장해놓은 단축어를 설정하면 끝! 바로 되죠? 이거 매우 편리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렇다면 다른 단축어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편리하실 겁니다. 바탕에 있는 앱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검색창에 앱이라고 검색하셔서 앱 열기를 누르신 후 열기, 그리고 원하시는 페이 앱 중에 선택 후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름 설정 후 마찬가지로 뒷면 탭에서 설정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페이 어플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어는 잘만 쓰시면 이 폰이 내 폰이 맞나 싶을 정도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기능 꼭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단축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건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쉬운 사용에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소리 인식인데요, 경보음부터 반려동물, 아기 울음소리 등 설정해놓은 소리가 울리면 알림을 줍니다. 예를 들어 노크 소리를 설정해놓으면 알림이 옵니다. 다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시리 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필요하실 때만 이 기능을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정 탭에 들어온 김에 페이스 아이디에 들어가시면 대체 설정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본인의 얼굴을 한 번 더 설정을 하시면 외모 인식률이 좀 더 높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위젯 사용법입니다. iOS 14 업데이트로 아이폰에서도 위젯이 사용 가능해졌죠. 그래서 아이폰 탈옥 없이 단축어와 위젯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폰을 꾸밀 수 있게 되었고요. 이거 업데이트되고 진짜 금방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1시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아이콘을 하나하나 설정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려면 날을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예전에 아이폰 쓰시던 분들께서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폰 화면을 꾸미는 거 깔끔하지 않다고 아이폰은 깔끔하게 쓰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새로움에 저도 관심이 갔지만 결국 나중에는 많은 분들께서 화면 꾸미기는 다시 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저의 궁예입니다. 위젯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위젯의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위젯 하나하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화면이 꽉 차고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위젯에 이렇게 여러 개의 앱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앱을 킬 필요 없이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할 때는 좋겠네요. 홈 화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앱 보관함을 통해 더 이상 아이폰 화면을 더럽게 어플들을 널브러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앱 보관함이란 이렇게 폴더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카테고리별 앱을 정리해주는 보관함입니다. 이렇게 홈 화면에서 꾹 누르고 앱 정리 상태에서 지우기를 누르면 앱 보관함으로 이동 아이콘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홈 화면에 보여야 어플을 더 잘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꿀팁은 이렇게 앱 아이콘이 흔들릴 때 다른 앱들을 선택하면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리고 폴더를 만드시면 좀 더 빠르게 앱 이동이 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시리로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시리야, 넷플릭스. 그리고 반대로 어플 실행 중에 시리를 불러서 설정이라고 말을 하면 그 앱의 설정란으로 갑니다. 이거 은근 편하니까 많이들 기억해 두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시리야, 설정. 지금 말씀해드린 것들은 아이폰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젯은 아이패드에선 아직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앱 보관함도 아이패드에선 지원이 되지 않죠. 근데 이건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요? 텍스트 기능에도 유용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단어 선택을 할 때 2번 탭하면 선택한 단어를, 3번 탭하면 문단이 선택되죠. 그리고 복사할 때는 이렇게 터치하고 복사하기를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세 손가락을 오므리면 복사, 세 손가락을 피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또한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나 맥북도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기 간 복사도 가능합니다. 아이패드에서 본 것을 아이폰이나 맥북으로 옮겨야 할 때, 그럴 때 정말 편한 기능이더라고요. 전 이걸 정말 자주 씁니다. 애플은 연동성이지. 그리고 텍스트 기능 중에 텍스트 대치라는 기능 쓰시면 이 또한 매우 편리한데요. 설정, 일반, 키보드 대치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키워드로 긴 글자나 자주 쓰는 계좌나 주소 또는 이메일 같은 거를 등록해 두시면 보다 빠르게 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죠. 아 맞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길게 눌러서 글자 간 이동하는 거, 이건 다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커서 이동 중에 한 번 탭하면 구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을 왼쪽으로 하면 실행 취소, 오른쪽으로 하면 실행 복귀를 합니다. 또한 이모티콘 검색도 가능하니 이렇게 찾지 마시고 글자로 써서 바로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픽처 인 픽처라고 아시나요? 비디오 팝업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신데요.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서 아래로 내리면 홈화면에서,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도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보이게 잠시 숨길 수도 있고요. 이건 페이스타임도 지원이 됩니다.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인터넷 서핑이나 SNS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유튜브는 어플을 통해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파리를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라는 거겠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 어플도 PIP 기능을 쓸 수 있는 단축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스크립 테이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링크를 누르시고 단축어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단축어를 가져오려면 설정, 단축어에서 신뢰하지 않는 단축어 허용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단축어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단축어 앱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단축어 추가를 누르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공유, 더보기,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서 단축어 설정해둔 PIP를 누르시면 이렇게 어플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보려고 했던 동영상이 켜지죠? 그리고 바탕으로 나가시면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머인데요. 타이머 설정은 저는 보통 시리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3분 타이머. 그런데 타이머도 앱 종료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타이머에서 시간을 설정하고 그리고 맨 아래 실행 중단을 선택하시면 앱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그 시간이 지나고 앱이 종료가 됩니다. 자면서 노래를 듣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편리한 기능이죠. 제가 요즘 유튜버 분들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는데 그중 주호민 작가님의 펄이 빛나는 밤에를 듣고 잘 때는 새벽 중에 피리 소리로 깨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종종 계시다면 딱 재생시간에 맞춰 타이머를 설정하면 편리하시겠죠? 다음은 카메라 기능입니다. 전에는 아이폰 11 이상의 아이폰부터 사용 가능했던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모든 아이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꾹 누르면 스냅 영상이 촬영이 되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영상 촬영 고정,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연사가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 설정에 들어갈 필요 없이 영상 품질과 프레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이브 포토를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 포토를 통해 장노출 사용이 가능해서인데요. 완전한 장노출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디오 합성을 통해 느낌을 낼 수가 있죠. 그 외에 루프, 바운스 등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셀카 좌우 반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앞면 대칭이 안 맞아서 셀카를 보시면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이 설정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보안 쪽 업데이트가 되면서 카메라나 마이크가 사용될 경우 주황색 또는 초록색으로 작은 점이 나타납니다. 이건 내가 무엇을 사용한다 또는 사용했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홈바를 좌우로 움직이면 이전 어플 간의 이동, 캡처 후 캡처한 사진을 누르고 전체 페이지로 캡처 설정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어팟 면에서는 사운드 업데이트로 공간 음향이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오 뭐야? 또한 설정, 손쉬운 사용에서 에어팟 음질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각자 원하는 음역대나 스타일에 맞춰서 변경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으로 이상 두서없이 말한 제가 아는 팁들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지 않은 아이폰 팁들은 더욱더 많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텐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원래 저번에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아마 9월쯤일 거예요. 그때 찍었었는데 그때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많은 분들께서 아이폰을 쓰십니다.
뭐 그렇다고요. Like I'm a question that crossed my conscience pretty often, I'm guessing. Prayer ain't cause he ate off of my mother's depression. 100-hour weeks without a second to rest. My life's a blessing that's been given by a hard day's work. Another question.